자, 이제 우리 물질의 특성을 볼 건데 사람이 얘가 승민이야? 얘가 승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승민이의 지문을 봐요. 지문, 홍채, DNA 뭐 이런 거 있지? 어? 자,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 생김새. 얘하고 구분이 안 가? 구분 가지? 얘는 승민이고 얘는 태양이야. 딱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딱 된단 말이지? 너도 딱 구분이 간단 말이지? 자, 요렇게 얘는 물이고 얘는 설탕이고 얘는 에탄올이고 물질마다 얘네들을 냄새, 냄새예요. 에탄올에서 알코올 냄새. 에탄올은 알코올이야. 에탄올 먹으면 미세 척해야 돼요. 아니야. 술 마시면 미세척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 왜 미세척을 해? 알려준 거예요. 해장한다는 건가? 공업용 알코올은 잘못 먹으면 시력이 이상해지거나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소주때 먹으면 시력 이상해져요? 손소독제를 왜 먹어? 먹을 수도 있죠. 입에 먹으면 안 되지. 공업용이니까.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먹지 못하는 거하고 구분하셔야죠. 먹으면 시력 이상해져요. 먹으면 시력 나빠져요. 시력이 눈에 들어가는 시력이 문제요. 나빠지지. 어떻게? 많이 먹으면 그것도. 자, 많이 뿌려. 조용해. 자, 얘는 승민이고 얘는 태양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눈으로 봤을 때 외모가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문, 홍채, DNA, 키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물질도 물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설탕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에탄올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물질마다 얘네가 다른 것들하고 구별되는 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질의 특성. 다른 것들하고 구분되는 고유한 성질. 자, 요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의 특성은 두 가지로 또 구분해요. 사람의 간단한 감각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겉보기 성질. 자, 아까 유로가 물하고 에탄올하고 눈으로 보면 잘 구분되지 않지 않아요? 해서 콜라하고 사이다는 구분돼 안 돼? 돼요. 되지. 뭘로? 색깔. 맛으로 해서 물질의 색 그리고 냄새 맛 이런 것들로 간단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특징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자, 물질의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자, 물은 몇 도씨에 끓어? 100도. 100도씨에. 1기압에서 변함없이 100도씨에 끓어. 이건 왜 그래? 100도시가 좋아. 고유한 성질이라서. 이거 물은 100도씨에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 끓어. 이거 차이점은 뭐야? 정확하게 78도시. 네, 1기압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77도시면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기압이 1기압이라면. 쏟어. 자,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 왜 얘는 100도시고 얘는 78도시야? 그게 다르니까. 고유한 물 고유한 성질이 다르니까. 한 개는 에탄올이 완전 버리잖아요. 끓는 점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 인력을 이겨내는 온도거든? 얘네가 입자마다 서로 갖고 있는 끄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 자석과 같이 물은 물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고 에탄올은 에탄올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얘가 액체 상태에서 100도씨에 도달하면 얘가 운동성이 너무 활발해져서 이 인력을 끊어버리고 기체로 훅 날아가 버려. 이 인력을 끊는 온도가 100도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에탄올보다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 끓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인력과 배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의 DNA 유전자처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에탄올 압축시킨 상태로 끓여도 똑같아요? 에탄올을 압축시키면 입자 사이 거리가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끓여서 78도씨 역시 끓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입자 사이에 결합하려는 잡아당기는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력은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밀도 그리고 용해도 요것들은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12페이지에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다음 시간에 서술형 1번 물질의 특성 밑줄 칠게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 서술형 1번 네 서술형 1번이에요. 외워오셔야 돼요. 서술형 1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 특성의 예, 겉보기 성질,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자, 서술형 1번 물질의 특성이란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 물질의 특성의 예를 5가지 쓰시오. 겉보기 성질,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자, 서술형 2개 나왔지? 자, 그걸 안 보여? 아니야, 문자 다 나가니까 알아두라고. 문자는 다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질의 특성 보자. 자, 여기 금 있지, 금. 와, 지금 화제의 중심이죠, 금. 근데 금 값은 모르면 희소성이 크다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자연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 사람들이 다, 사람 인구는 계속 늘었는데 자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하나 이렇게 금 붙이는 하고 싶을 거 아니니? 80억 개가 안 돼요. 자, 금의 겉보기 성질은 노란색, 광택을 띠고 있고, 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고요. 순금은 성질이 또 어떠냐면, 쉽게 모양이,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막 이러진 않지만, 모양이 변형이 잘 돼서, 순금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금속과 섞어서 단단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륨. 헬륨.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설탕, 물에 넣고 저으면 녹여서 물에 섞인다. 자, 액체 설탕이 다 녹는 게 아니야. 에탄올, 알코올에는 설탕, 소금이 녹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는 녹아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른 거죠.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물은 물 입자끼리 서로 같은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설탕도 설탕 입자끼리 자기네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얘가 물과 같이 있으면 물하고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면 섞여서 녹아들어 가지만 여기 에탄올은 에탄올 입자끼리는 인력이 있지만 설탕과 에탄올에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은 거야. 자석에 N극과 N극처럼 서로 얘네가 끼어드는 성질이 없어.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에탄올에 설탕을 넣으면 녹지 않고 덩어리가 그냥 밑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가라앉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소금도 그렇고. 자, 해서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다. 자, 왼쪽, 오른쪽 아래에 아니 왼쪽 12쪽 아래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지훈이 읽어봐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길이, 질량, 부피와 같이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는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으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지훈아, 길이, 부피, 질량은 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을까? 왜? 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나? 그치, 길이, 부피. 금 한 돈이 3.5g이거든? 3.5g은 금이다 하면 되겠어? 안 돼. 콜라 다 마시고 이거 빈통, 깡통도 재보면 3.5야. 그럼 이것도 금이네? 아니지. 길이나 부피나 질량은, 양을 측정해서 양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키가 173이니? 키 몇이야? 170이야. 170? 네. 근데 더 커 보인다? 170은 박태양이야. 그러면 다른 학년의 170도 박태양이야? 쟤도 박태양이고 쟤도 박태양이야? 그렇죠, 박태환을. 아니지.
얘가 170이긴 하지만 170인 게 모두 다 박태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질량, 길이, 부피는 양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값이라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닌 것 고르는 문제, 이런 거 잘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암기해 두세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밀도를 먼저 볼게요.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밀도. 자, 밀도라는 요 말 자체를 따지자면 밀자가 빽빽할 밀이야.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미리 보여. 한자예요. 한자야. 그리고 도는 정도를 뜻하는 거야. 각도 할 때 그 도자거든. 자, 근데 여기 책상이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가 있어. 자,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인공 밀도는 어디가 더 높아? 여기 세 번째가 더 높아. 그치? 세 번째가 더 높아. 어떻게 알아? 같은 책상 4개당 앉아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4명이잖아. 밀도라는 거는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밀도라는 건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자, 부피가 같은 2개 금속 덩어리를 부피가 같아. 2개 금속 덩어리를 질량을 쟀더니 얘가 10g이고 얘는 20g이야. 같은 크기인데 얘가 더 무겁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살이 더 적고. 살이 쪄 있다고? 아니 밀도가. 밀도가? 밀도가? 밀도가 크다라는 거야. 크다라고요. 밀도가 크다 작다라고 해. 각도가 크다 작다라고 하지? 자, 밀도가 큰 건 왜 그럴까, 유로야? 밀도가 큰가요? 응. 무거워서. 무거워서 밀도가 크다? 맞는 말이긴 해. 질량이 더 커서 밀도가 큰 거지. 입자와 관련되면 왜 그럴까? 입자가 양이 많아서. 그렇지. 입자가 모여서 질량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는 입자가 얘보다는 작아서 얘보다는 가벼워서 10g밖에 안 됐던 거고, 얘는 얘보다 많고 얘보다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서 더 무거운 물질이 된 거지. 요 입자의 배열은, 입자의 개수는 또 역시 입자가 갖고 있는 인력하고 관계가 있어. 자, 모든 질량을 갖는 물질은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끌어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승민이도 태양이를 끌어당기고 태양이도 승민이를 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으나 이게 무엇에 비례한다? 인력이?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모든 물질이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지구보다 무거운 건 없으니까 지구의 중력 내에 있게 돼서 우리가 서로 당기는 걸 못 느낀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가 작아서 정도는 약하긴 하겠지만 입자끼리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지. 요게 강하게 당기면 밀도가 빽빽한 게 되는 거고, 약하게 당기면 얘네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되는 거야. 당기는 힘은 질량과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원소 내가 1번부터 쭉 얘기했지? 가벼운 건 1번이고 무거운 건 뒤로 숫자 넣는댔잖아. 원소마다 질량이 다 달라. 얘가 갖고 있는 원자핵의 개수가 다 달라.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인력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빽빽한 정도 입자의 배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밀도를 표현할 때 질량만 비교하고 부피는 똑같이 얘기했지. 그래서 밀도를 구할 때는 단위 부피당, 즉 같은 부피당 물질의 질량을 비교하면 쉽게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질량은 그냥 저울로 재면 되잖아. 그지? 저울로 재서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부피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재는 방법이 다른데 얘네처럼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의 경우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하면 될까?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해? 저울로 얘를 어떻게 저울로 부피를 측정할까?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이렇게 하면 돼. 그치? 부피. 내가 언제 무게라고 했어. 부피. 얘처럼 모양이 규칙적인 거는 자를 이용해서, 자나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된단 말이지. 서윤이가 너 시끄럽대. 선생님, 제가 쌍욕했어요. 하지마. 둘 다 그만. 자,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할까? 물에 넣어서 물에 만져서. 만져봐서? 만져봐서. 뒤로 만져봐서 손이 저린. 어떻게 하냐면 눈금 실린더가 있어.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돌멩이면 물에 안 녹겠지? 해서 물 예를 들어서 100ml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넣었다가 빼서 쉽게 실험하기 좋게끔 돌멩이 가운데를 실로 묶어. 왜냐면 요거 빼고 내가 다른 것도 같이 측정할 거거든. 그럼 얘 넣고 또 넣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실로 묶어서 요거를 물속에 담가. 그러면 늘어난 물의 부피는 이 돌멩이의 부피에 해당이 되겠지? 만약에 120이야. 그러면 도율아, 이 돌멩이의 부피는 얼마? 20. 해서 요렇게 늘어난 부피로 측정하면 돼요. 물에 가라앉는 경우는 실에 묶어서 이렇게 가라앉히면 되고요. 코르크 마개처럼 둥둥 뜨는 애는 어떻게 하냐면 코르크 마개가 물에 뜨니까 가느다란 철사로 눌러줘요. 이때 철사가 갖는 부피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양이라 그냥 감안하고 이렇게 부피를 측정해도 돼요.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적인 애들은 액체,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예를 들면 막 황산에 막 돌멩이 막 이 코르크막에 막 녹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해서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한다.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겠죠? 그냥 눈금 실린더에다가 넣고 눈금을 읽으면 돼요.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그럼 기체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할까? 헬륨 기체. 내가 헬륨은 이 가스통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측정하면 돼? 어디에 넣는다. 어디에 넣어? 내 몸에 넣을까? 기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 물체의 부피. 뭐라고요? 여기 책에 써져 있어요. 네, 맞아요. 책에 써 있어요. 커다란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 눈금 실린더를 넣었는데 처음에 얘를 갖다 눕혀서 완전히 물로 채워. 학교에서 뭐 완전히 물로 채워.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 코크 가스를 열어서 옆에 주입을 하잖아? 그러면 물을 밀어내면서 가스가 여기에 채워지거든? 그러면 역시 눈금 읽어서 보면 돼. 기체도 역시 물 속에서 기체를 물 대신 밀어내는 물의 부피만큼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물 안에서 여기 물과 기체의 자리를 서로 바꾸게 했잖아.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상치환이라고 해. 수상치환 방법으로 기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면 원빈아 책상 옆으로 당겨도 돼. 해서 수상치환으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체가 물에 녹아버리면 또 안 돼. 요 기체가 또 물에 녹아버리면 안 돼. 암모니아 기체다? 그러면 얘는 여기로 안 모이고요. 물속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 이제 실험 불가능해. 암모니아는 어떻게 해줘? 암모니아는 물에다 안 넣고 그냥 그 용기 자체로 이렇게 측정하게 될걸?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는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기체여야 되고 아까 돌멩이 같은 경우에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해. 해서 돌멩이면 뭐야? 물. 설탕이면 물 하면 안 돼. 에탄올이나 뭐 석유 요런 거, 기름 요런 거에다 넣고 하면 돼. 자, 물질의 부피. 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한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세제곱센치,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각각 요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아까 액체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그냥 눈금 실린더에 눈금을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 물 같은 애들은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아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 아래쪽을 눈높이를 맞춰서 읽어주면 되고 모든 액체가 이렇게 아래로 움푹 들어가 있지 않아. 수은 같은 애들은 이렇게 땡그랗게 올라와 있다. 수은. 위에서 살짝 눌러주면 평평해지. 아유 진짜.
수은이 뭐야? 예준아? 숫자 은인데 수은. 물같이 맞지 않아요? 맞아. 액체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액체 금속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수은이 몸에 닿으면 체내 축적이 되고 배출이 안 돼서 신경계 마비 오고 막 몸에 해로운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수은은 어떠냐면 물방울을 유리판에 딱 떨어뜨리면 물방울은 요래. 근데 수은은 완전 공처럼 땡그래. 구슬처럼.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같은 물질끼리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 있는데 수은은 지네끼리 결합하려는 요 인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얘네가 찰흙처럼 땡그랗게, 돼지 콧구멍이 됐네? 땡그랗게 이렇게 뭉치고 얘는 자기네끼리 결합하려는 힘이 약해.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응집력에 따라서도 얘네가 부피를 측정하는 위치가 다른데 물은 아랫면을 읽어주면 되고 수은은 가장 높은 면을 읽어주면 돼요. 자, 오른쪽 보조단에 물에 넣어 부피를 측정할 수 없는 고체. 지우 읽어봐봐. 소금과 설탕과 같이 물에 잘 넣는 물질 가스원과 같이 물과 반응하여 색깔이나 화학을 이용하는 물질 나트륨, 칼륨, 우리 왜 수소를 제외하고 나트륨, 칼륨, 리튬 얘네들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리튬 건전지 폭발 사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석유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애들의 부피를 측정할 땐 녹이지 않는 물로 넣으면 실험하다가 터져요. 여기 석유를 넣고 부피 늘어난 양만큼 측정하면 돼요. 자, 뒤로 넘겨. 물 넣어도 돼. 학부모 아니야. 자, 물질의 질량. 자, 밀도를 측정할 때 부피는 그렇게 측정하면 되고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 저울에다 측정하면 돼. 아까 돌멩이 모양이 불규칙적인 고체 저울에다 측정하면 돼. 그럼 액체는 어떻게 측정하면 돼? 저울에 그냥 부으면 되나? 안 되지. 자, 저울에다가 여기 눈금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비커 있을 거 아니야? 비커? 그치? 빈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액체 집어넣으면 액체의 양만큼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진짜 그냥 저울에다가 그냥 조금 소리 아니면 그냥 부어 되지 않나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다시 수거할 것이야? 이걸 내가 또 반응을 시킬 거야. 양을 재갖고 얘를 갖다 반응시키고 막 이렇게 실험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요 액체가 물은 괜찮아. 근데 다른 거에 따라서 얘네가 부식되거나 망가질 수 있거든. 실험을 할 때는 얘가 굉장히 위험할지 모른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얘가 밝혀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물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냐면 그냥 물을 여기다 넣을 거야. 컬컬컬 따르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유리막대에다가 물을 흘려서 떨어뜨려 주는 거야. 물도요? 물도. 그게 실험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항상 조심하면서 실험해야 되는 게 이 자세란 말이지. 얘가 실험에 위험성이 1도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자, 0점을 비커 올려놓고 0점, 액체 집어넣고 늘어난 무게만큼 측정하면 그 물질의 질량이 된다. 그래서 밀도 공식 이렇게 부피분의 질량으로 측정하고요. 자, 부피의 단위가 밀리리터였고 그리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었으면 킬로그램 퍼 밀리리터. 만약에 단위가 그램이면 그램 퍼 밀리리터. 요렇게 해서 단위, 밀도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지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단위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 책에는 푸는 게 없어요. 있어요. 자, 밀도 계산 방법 나와 있죠?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각각 측정한 다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거를 문장으로 나타날 때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어떠한 물질 A를 내가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어요. 자, 10ml였을 때 질량이 뭐 20g이었어. 자, 부피를 내가 20ml 했더니 얘가 40g이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밀도 얼마야? 이건 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예? 2분의 1이야? 2 아, 왜 그래? 실망스럽게. 이거 얼마야? 2. 그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질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요만큼 입자 배열이 있었던 걸 고스란히 한 세트 더 한다고 해서 단위 면적당 입자 수는 똑같다란 말이지. 그래서 밀도는 얘나 똑같아. 크기가 커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변함이 없는 값이 밀도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요게 부피, 요게 질량. 자, 부피가 10일 때 20. 그리고 부피가 20일 때 40으로 늘어났지?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자, 시끄러워. 이런 거 뭐라 그랬어? 유로 조용히 해. 저 가는데요. 유로 뒤로 쳐다보지 마. 예준이 앞에 쳐다보고 너는. 아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전에 유를 쳐다보고 나 때려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잖아.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0점을 이용해서 싹 그으면 한 선에 만나. 해서 한 선에 그려질 수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하나에 C가 있다? 그러면 밀도가 누가 가장 큰 걸까? C. C는 같은 부피에 가장 질량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고 양이 줄어들면 같이 부피도 줄어들기 때문에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 자, 밀도 비교. 오른쪽에 밀도 비교.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은 물질의 밀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리세린에 돌을 넣으면 돌은 글리세린 아래로 가라앉는데 이는 글리세린보다 돌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거우면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글리세린하고 물하고 누가 더 무거워 보여? 그림상, 사진상? 글리세린이 더 무겁지? 글리세린 어디서 볼 수 있어? 니네 로션이나 크림 재료가 되는 게 글리세린이거든? 또 어디서 사용하냐면 슬라임 만들 때 글리세린 쓰지 않니? 응. 슬라임 만들 때 글리세린 들어가. 슬라임 안 만들어 봤어? 이거 안 만들어 봤어, 슬라임? 찰흙에다가 글리세린 넣고 이렇게 만들잖아. 슬라임 글리세린 덩어리. 자, 근데 그 슬라임보다 지훈이 볼이 승리가 들려. 글리세린 자체인. 승민이는 정수리. 정수리 냄새가 좋다고? 꽃은 내나? 꽃은 내? 강아지야? 아 승민이 좋은 냄새 나요. 좋은 냄새나? 자, 여기 액체끼리도 밀도가 딱 나눠지거든? 글리세린, 물, 식용유를 이렇게 넣었어. 가장 밑에 글리세린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물. 물보다 식용유가 가벼운 건 알고 있지?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밀도가 큰 건 아래,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떠오르는.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얘네 세 개가 다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층이 딱 나눠지는데 글리세린하고 식용유는 성질이 비슷하거든. 글리세린은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야. 식용유는 그냥 기름이고 얘는 물이야. 그래서 글리세린하고 식용유 섞으면 섞여져요. 그래서 얘네 같이 섞으면 안 돼. 물은 안 섞이고. 얘가 특징이 뭐냐면 겉은 기름한데 이 안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지고 여기에다가 나무 토막을 넣으니까 식용유 위에 나무 토막이 딱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으니까 물하고 식용유 사이에 뜨고 그 다음에 돌멩이는 가장 밑에 가라앉고 여기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건 가장 아래에 있는 돌멩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냐?
기체들도 무게가 종류마다 달라. 그래서 풍선을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입으로 불어서 막 띄우려고 하면 뜨니? 네. 이거는 하느님도 못하는 거잖아. 그치? 하느님은 해주시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헬륨이 나올 수도 있고. 입에서 헬륨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지? 입에서 헬륨 나오면 좋아요. 아니? 좋아요.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근데 입에서 헬륨 나오면 헬륨은 여기저기 쓸 데가 많잖아. 헬륨으로 만든 풍선은 어때? 가벼워서 위로 뜨지? 누가 더 밀도가 작단 얘기야? 헬륨. 스스로 만들어 떠는데 폭발성 있잖아. 사람 몸에다가 헬륨은 매우 안정적인 기체야. 헬륨, 아르곤, 네온은 비활성 기체로 매우 안정적이나 우리가 헬륨만 마시면 산소가 차단돼서 죽는 거지 헬륨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산소가 차분해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헬륨만 그 나머지 뭐에 아무것도 없고 헬륨만 있으면 죽지.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죽으면 사람이 떠요. 모르겠어요. 아마 모든 물질을 다 빼버리면 근데 내 몸에는 뼈다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 밀도가 헬륨만큼 뼈도 빼면 사람이니? 그게 사람이니? 피부 속에 들어있는 헬륨이 자, 헬륨 마시면 어때? 소리가? 아름답게 나와? 네. 승민이 목소리. 아름답다. 헬륨은 일반적인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성대 울림 정도가 헬륨이 들어오면 밀도가 작으니까 성대 울림이 달라진대. 그래서 울림 폭이 달라지니까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헬륨 갖고 내가 말했지? 쿠팡의 헬륨 기체 내가 사보려고 인터넷 쳐보니까 이름이 저음불가야. 고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자, 5분 쉬었다 할게요.